아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데 여러분 이거 2차 방정식 거 기억나죠? 2차 방정식. 네. 그것도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아니 나요. 그래 안 되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지 서연아? 마이너스 A분의 B요. 오 기억하네.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치 A분의 C. 나오고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으로 갔으니까 일단 A, B, C가 아니라 A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 하나 늘어났죠. 그리고 근도 알파랑 베타랑 감마 세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네 셋을 더한 것도 물론 있을 거고 얘네 셋을 곱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도 있냐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둘씩 곱한 애가 등장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규칙이 아주 똑떨어지게 있어요. 전부 다 A분의 얘도 A분의 얘도 A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순서대로 B, C, D입니다. 그리고 부호가 마, 풀, 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세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그냥 한번 규칙을 쫙 한번 그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고요. 이게 4차도 돼요. 4차 방정식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근이 4개거든요. 그러면 그 4근의 합은 똑같아. 그 다음에 4근 중에서 둘씩 곱해가지고 더한 거 있죠. 4개의 근을 둘씩 곱하면 몇 묶음 나오는지 아니? 16? 요거 봐, 요거 지금 근이 3개잖아. 근 3개를 둘씩 묶었더니 3쌍 나왔죠. 3묶음 나왔죠. 그럼 4개의 근을 둘씩 묶으면 몇 종류 나올까? 12개요? 아니요? 4개요? 6개요? 6개 나오죠. 6개 나와. 똑똑하다. 근데 이제 그런 뭐 중간에 뭐 둘씩 곱한 거, 뭐 셋씩 곱한 거 이런 거는 사실 쓸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다 더한 거 있잖아. 4개의 근을 다 더한 게 요거다. 그 다음에 4개의 근을 다 곱한 거 있잖아. 4개의 근을 다 곱한 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개의 근을 다 곱하면은 A분의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분자가 B, C, D, E까지 오겠지. 요렇게 되고 부호가 마뿔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됩니다.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과 아까 3차 방정식에서도 부호가 마뿔 이렇게 왔잖아. 4차에서도 마뿔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4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하고 합 있잖아.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요거는 종종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외워두면 좋겠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4차 방정식은 두 가지만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차 방정식에서 이제 세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세 근이 뭔지 알 때, 그 세 근을 이용해가지고 원래의 3차 방정식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요 자리가 세 근의 합이죠. 합이 들어가고 대신 여기에는 앞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자리 x의 개수가 둘씩 곱한 합이 들어가고 부호는 플러스. 마지막에 상수항 자리는 곱이 들어가고 다시 부호는 마이너스. 여기도 역시 마뿔마 순서로 넣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그대로 그냥 방향만 살짝 바꾼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켤레근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근데 거기에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까지 있다. 그러면은 요 놈의 그 짝꿍인 요 놈이 나머지 근 중에 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근이 3개일 거잖아요. 3개 중에서 요런 근은 뭐 예를 들어 2 플러스 루트 3이 하나 있어. 그러면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유리수 조건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있으면서 뭐 2 플러스 3i 그러면 또 2 마이너스 3i가 나머지 근 중에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걔네 둘 말고 다른 근이 하나 더 있겠지만 얘네들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 켤레근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1-1번은 해보면 될 거고 얘도 해보면 될 거고 자, 3-1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2를 보면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2가 생각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조건 이거다라고 확신하지 말고
조건 한번 확인하고 유리수 조건이 여기 있잖아, 그지? 요것만 체크를 딱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세근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세근이 마이너스 3,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세근인데 이 세근을 이용해서 찾고 싶은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요 자리는 이 세근을 어떻게 조합한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죠? 그쵸. 둘씩 곱한 합이 들어가는 자리죠. 부호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럼 둘씩 곱하면 되지. 그죠?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2 그래가지고 쫙쫙 지어지고 얼마예요? 그쵸. 이게 그대로 누구 값이다? A의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B자리 요 B자리에는 누구 자리예요? 그죠? 곱자리죠. 곱자리인데 단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아까 얘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얘까지 곱하면 얼마겠어? 3이죠. 곱은 3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3이 B값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A값과 B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로 가면 87페이지에는 x 세제곱은 1이다라는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걸 우리가 배웠나 싶겠지만 오메가라고 오메가 W죠 W 기억 안 나니? 이래도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나는 건데 자 x 세제곱은 1이다 그랬으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찬호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지? X 맞추기. 마이너스 1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던질 수도 없고 이거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뭐냐? 이것도 모르면 맞아야지 이거는. 맞아야겠다. 외워 좀 공식 A 좀 마이너스 외워. B A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일로 와. 아니 플러스 AB 플러스 AB. 플러스 2제곱 자 그래서 이거 여기하고 여기 부호는 맨날 같이 간다 그랬잖아. 이거 같이 가고 얘는 반대로 간다 그랬죠. 그럼 그걸 이제 여기다 적용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A, B가 X하고 1이 된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은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싶은 거는 얘랑은 관계가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허근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오메가라는 친구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당연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을 만족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거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겠죠. 그리고 자, 요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 요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 그쵸. 켤레근이지. 켤레복수수.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자동으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두 근의 합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두 근의 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거 네 가지가 짜라라락 떠올라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앞에 두 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대부분 한 70%의 문제는 풀고요. 나머지 30%가 요거까지 활용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같이 요거의 한 허근은 오메가다 했으면 제일 기본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 두 개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오메가 6제곱은 요거 제곱한 거 아니야, 그쵸? 당연히 1일 거고. 자, 요거는 뭘까요? 그죠? 요거는
요 식에서 1만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이거는 뭐냐? 1. 일단 그 오메가 20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세제곱 주기로 계속 돌아가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20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20을 3으로 어떻게 봐야 돼? 나눠가지고 나머지 봐야지, 그치?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 제곱이랑 같고요. 그러면 오메가 10제곱 이것도 10을 3으로 나눠보면 1제곱이랑 같겠죠, 오메가 1제곱. 그럼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번은 어떻게 할까? 오메가를 어떻게? 아, 곱해요? 막 곱해도 돼요? 야, 봐봐. 누가 니네한테 이거가 얼마야? 그랬더니 2를 곱해요. 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 아, 다 계산해서 뭐 다시 나누면 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얘를 계산해라 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쓰면 되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곱한다는 건 항상 기본적으로 좌변, 우변에 같이 곱하는 거가 가능한 거고, 이렇게 이 녀석의 값을 구해보세요 했을 때는 곱하는 게 아니라 통분으로 가야죠. 통분으로. 이렇게 통분으로 가야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역시나 또 이 식으로 가서 여기서 가운데 걸 넘기면 되죠. 그죠? 가운데 걸 넘기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겠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자 1-2번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에는 이제 오메가 바가 등장하니까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요거 있죠, 요거까지 같이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 오메가가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애를 사용하는 게 고등 과정에서는 두 가지 경우거든요. 좀 전에 x 세제곱은 1이다의 한 허근이랑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다의 한 허근, 이렇게 두 경우에만 오메가를 쓰는데, 자 식이 이렇게 바뀌면 아까 우리가 썼던 식도 조금씩 바꾸면 되겠죠. 그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 요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에 괄호가 x 플러스 1이고 뒤에 괄호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의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근각계수의 관계도 조금 바뀌겠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이제 뭐가 돼요? 그죠? 여기에서 부호로 바꾼 거니까 1이 되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그대로 1이고요. 그죠?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 식이 조금씩 바뀌지만 뭐 푸는 방식은 같으니까 이렇게만 바꿔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88페이지로 가서, 자 1번 알파 베타 감마 나왔으니까 한번 써볼까? 찬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뭔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1. 오케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4. 그쵸?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 그렇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딱 보면 딱 보이지. 이거 어떻게 변형시켜야 돼? 어떻게든 이것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요놈 제곱이니까 1에서 플러스 8인가요? 그럼 9가 되겠네. 그치?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내려가서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근각의 관계 써놓고 이거를 세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해라. 아, 또 풀어봐야 되겠네. 그지? 풀어보세요. 일단 얘를 써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죠? 3.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얘네 셋의 합이랑 얘네 셋의 둘씩 곱한 합이랑 얘네 셋의 곱이랑, 그죠? 합이면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이면은 알파 베타 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 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 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것도 통분시키면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곱이면은 그냥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하나씩 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값을 이제 적당한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자, x 세제곱 던져놓고 요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요 놈이 들어갈 자리죠? 요 놈이 들어갈 자리인데 부호가 어떻게 돼서?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2x 제곱으로. 그 다음 요 자리가 얘가 들어갈 자리인데 얘는 부호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또 마이너스 3x.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가 얘가 들어갈 자리인데 얘 부호 또 바뀌면서 들어가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답이 되겠다. 찬우 맞았나? 틀렸어요. 저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틀렸어요. 요거? 이 값을 틀렸어? 예. 왜 틀렸죠?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5번 문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5번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자, 당연히 뭐가 같이 생각나? 2 플러스 루트 3이 같이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 유리수 조건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요거 체크했어. 그러면 이제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세 개의 근 중에 두 개 아니까 나머지 하나를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3차 방정식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 중에서 요 맨 끝에 2가 주어져 있네. 요게, 그치? 요게 있으니까 우리는 세 근에 뭘 알 수 있다? 곱을 알 수 있지, 그치? 얘네 셋이 다 곱하면, 얘네 둘이 곱하면은 1이잖아요. 여기까지 곱하면 알파네. 그러니까 세 근의 곱이 알파인데 그 알파가 지금 요거 분의 요거, 그럼 2인데 부호가 맞불 마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 근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A와 B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부터 구할까요? 합부터 구해보면은 얘네 둘이 더하면 4에다가 얘 하면은 2가 되겠죠. 합이 2인데 이 2는 누구랑 같니? A랑 같을까? 마이너스 A랑 같을까? 마이너스 A랑 같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은, 자, 얘네 둘이 곱한 게 1이었잖아요. 1.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3. 그 다음에 밑에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요거 날라가고 마이너스 7이죠. 요 값은 그대로 누구 값일까? B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랑 B랑 곱하라 했으니까 곱하면은 이제 요게 지금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14가 답이 되겠네. 그치? 어렵지 않고요. 자, 내려가서 7번 문제. 이제 오메가 나왔는데 오메가의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일 기본적인 거 써놓고 요거 하고 요거 두 개 써놓고 이제 가자 그랬죠? 그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인 거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죠. 그쵸? 그러면 쭉쭉쭉 보니까 틀린 것은 뭘까? 4번? 이건 양변에 오메가 곱해보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요. 맞죠? 그쵸? 이거 맞고요. 이거 맞고요. 이거 맞고요. 이것도 맞죠? 그럼 얘겠네? 그지? 얘인데 얘가 그러면 제대로 계산하면 뭘까? 이거 제대로 구하려면은 얘네 둘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곱셈공식 변형하면은 요 놈의 제곱에서 얘를 몇 번 빼는 거야? 2번 빼는 거지. 근데 얘 제곱해봤자 1이니까 1에서 1을 2번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9쪽으로 가서, 자, 여기는 이제 연립 방정식입니다. 연립 방정식. 근데 연립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때 배운 연립 방정식은 뭐였죠? 연립 1차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맨날 뭐 가간법하고 뭐 대입법하고 뭐 이랬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데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 있죠. 네, 이런 것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포함을 시키고요. 하나가 1차, 하나가 2차 이런 모양이면은 풀이 방법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 무조건 얘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라는 거는 x는 뭐뭐뭐 이렇게 정리하든가 아니면 y는 뭐뭐뭐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 모양으로 정리해가지고 밑에 식에다 그냥 넣어버리면 네,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풀리죠. 그래서 1차와 2차는 무조건 그렇게 풀면 되고요. 2차와 2차에서는 예전엔 막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간소화돼 가지고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90%는 2차와 2차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애를 인수분해 해버리면은 인수분해라는 게 뭐예요? 2차식을 1차식 두 개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쪼개진 1차식과 밑에 있던 2차식 이렇게 묶어 1차, 2차로 한 쌍 풀고 또 쪼개진 1차식과 또 밑에 있던 2차식 이렇게 묶어서 또 1차식과 2차식으로 또 하나 풀고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거의 대부분 문제에 적용되는 2차, 2차를 푸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x, y에 대해서 대칭인 연립 2차 방정식은 요거를 찾으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x, y의 합과 x, y의 곱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요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고 이게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은 요 자리에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곱은 요 자리에 부호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서의 x, y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2차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푼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1-1번은 1차와 2차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1-2번에서 첫 번째 걸 해볼까요? 첫 번째 걸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 되는 게 당연히 누구예요? 위에 거죠? 그럼 위에 거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네. x 플러스 y가 0인 경우하고 x 마이너스 y가 0인 경우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그 x 플러스 y가 0이라는 식에다가 요 밑에 있던 식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찬호야 몇 차와 몇 차가 됐죠? 몇 차와 몇 차야? 1차와 2차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요 놈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또 이것도 1차와 2차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풀어주면 되겠고 첫 번째 거를 풀 때 자, 요거를 정리하랬죠? y는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되겠네, 그지? y는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은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이죠. 얘가 15가 되겠고 그럼 얼마니? 이거 허수 나오나? 허수 나오네요, 그죠? 빼면은 마이너스 3x제곱이 15가 되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뭐야, x가? 풀마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그쵸? 그 다음에 y는 아까 전에 x하고 y하고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x를 이렇게 썼으면 y는 뭐라고 쓰면 적당할까? 마플. 그치? 이렇게 마플 루트 5i.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다르죠. 위에 x가 양수면 양수? x가 플러스 부호면 y는 마이너스 부호. 그죠? x가 마이너스 부호면 y는 플러스 부호. 이렇게 짝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쌍의 해가 여기서 나왔고, 이거 아직 안 끝났죠? 절반한 겁니다. 얘도 해야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정리하면은 y가 x랑 똑같잖아요. y가 x랑 똑같으니까 그것을 밑에 식에다 대입하면은 얘도 2x제곱, 얘도 4x제곱, 얘도 x제곱이 돼가지고 5x제곱이 15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x가 뭐가 돼요? 풀마 루트 3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x, y가 서로 똑같았기 때문에 y도 어떻게 써야 돼? 풀마 루트 3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총 몇 쌍의 해를 얻었다? 네 쌍의 해를 얻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이제 전형적인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의 패턴입니다. 하나가 인수분해 돼가지고 쪼개서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1-3번으로 가보면 지금같이 이제 2번으로 해볼까요? 2번처럼 보면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주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도 살짝 손을 보면 지금 여기서 x랑 y랑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얘네들이 묶어가지고 반대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xy가 5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가 6이 되는 거니까 x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이때 이 xy를 마치 알파 베타처럼 바라보자 이거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다. 이러면 우리 딱 떠오르는 2차 방정식 있잖아. 그죠? x가 여기 중복되니까 다른 문자로 쓸게요. t라는 문자로 써보면 t제곱 하고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t 부호 바꿔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그게 이 문제에서의 여기서의 xy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해버리면 2, 3의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값이 2 또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일지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x를 2라고 하면 y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또는 x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y가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몇 쌍의 해가 나왔다? 두 쌍의 해가 나왔다. 네, 요런 게 x, y에 대한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풀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풀어도 뭐 풀 수는 있어요. 이것도 1차식과 2차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대칭형으로 바라봐야만 쉽게 해결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형으로 푸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자, 9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90페이지에 5문제 남았어. 힘내더라. 자, 1번 보면은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요거라고 할 때 자, 이건 뭐 간단한 거죠. 풀어보세요. 문풀기. 베타 6을 해가지고 6 나오던데요? 자, 뭐 1차식 정리할게요. 요거 y는으로 정리하면은 y가 2-x니까 요걸 그대로 밑에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x괄호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죠. 그러면 전개시키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x제곱이 하나 지워지나요? 네. 지워지고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8인가요? 네. 그죠? 그럼 부호 바꿔줄게요. 이렇게 부호 바꿔주고 2, 4에 마마 하면은 x가 2 또는 4가 되죠. 네. x가 2면은 요거에 의해서 y가 0이 되잖아.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조건에 의해서 걸러줘야죠. 얘는 걸러줘야 되겠고 x가 4면은 y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요게 그러면은 제대로 된 해가 될 거고 여기서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어떻게 되니? 6이요? 어? 베타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잖아. 네. 마이너스 6이 나오지? 어? 잠시만 다시 보자. 어디 계산이 틀렸나? y가 2-x 나는 응. 0이랑 6이 나와서 한 마디 없어. 뭐지? 중간에 마이너스 플러스 X. 4 응. 어디가? 예. 여기? 네. 이 마이너스 4 맞잖아. 네. 마이너스 분배된 거잖아. 아. 그지? 아. 뭐지? 뭐 이렇게 푼 거 같은데? y가 2-x고
x 정리하면은 2x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 아니 바꾼 거잖아. 그치? 옳지. 나도 쌤이랑 같은 단 나왔는데 저래서 그지? 기억이 안 났어. 그래서 나 저렇게 나왔는데 다행이었어. 나 근데 나 똑같이 저렇게 풀고 아무 생각 없이 육체크했는데. 나는 마이너스 2 빼기 4면 마이너스 2 일부러 와인 어떻게 쓰는 마이너스. 아이씨 문제 잘못됐네. 진짜야? 아니 문제에서는 여기 해설에서는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돼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6이 맞지, 그지? 아이씨 아하. 이러니 내가 틀리지. 출판사에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하. 그래. 누군가가 아마 누군가가 오류 신고를 했겠죠 벌써. 근데 답이 이겁니다. 네, 틀릴 리가 없지. 내려갑시다. 자, 3번으로 가서. 그래. 자, 3번은 2차와 2차니까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면 되죠. 그리고 문제를 딱 보니까 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해가 4쌍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4쌍 중에 아닌 거 한 쌍 고르는 건데 얘도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위의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돼요? 네. 위의 식 인수분해 하면은 2x 플러스 y하고 2x 마이너스 y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게 0이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가 0이다. 이렇게 둘로 가겠죠. 그럼 거기다 이제 밑에 있는 식을 그대로 우리가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넣어주고 요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거 붙여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요 정리하면 y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죠? 그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여기다. 두 번째 거는 y가 2x죠? 네.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보면은 y 자리에 마이너스 2x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플러스 2x 제곱이고 얘는 플러스 4x 제곱이죠. 그럼 7x 제곱이 21이 되겠네. 그러면 x 제곱이 3이니까 x는 풀마 루트 3이 되겠고요. y는 거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2배를 한 거니까 일단 맞불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왜? 지금 이거 찍었는데 제가 2번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x가 루트 3이면 요거니까 요거 합격이고 요거 합격. 그 다음에 요거 합격이고 그쵸? 1, 2번은 통과. 왠지 4번. 왠지 답이 이거일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y 자리에다 2x 집어 넣어 보면은 x 제곱이고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요거는 플러스 4x 제곱이니까 3x 제곱이 21 나오잖아, 그죠? x 제곱이 풀마 루트 7 나오니까 2배 하면은 y는 풀마 2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만 지금 뭔가 규칙이 어긋나죠? 네, 3번이 답이고요. 자, 내려가서 5번으로 가서 요게 이제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선 아까도 봤지만 대칭형이면 x 플러스 y하고 x 곱하기 y를 찾는 게 우선이잖아. 그래서 x 곱하기 y는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조금 변형시켜서 x 플러스 y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 뺀 게 지금 25인데 이게 지금 12잖아. 그럼 지금 24를 뺐다는 얘기니까 넘어가면은 요게 얼마가 되냐면 49가 되죠. 그럼 xy는 뭔가요? x 플러스 y는 뭔가요? 7. 풀마 7. 풀마 7.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 x 플러스 y가 7이면서 xy가 12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7이면서 xy가 12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뭐 사실 여기서 뭐 2차 방정식을 쓰고 그럴 필요가 없죠. 더해서 7 되고 곱해서 12 된다. 뭐예요? 3, 4니까 3, 4. 그죠? 여기 3,4하고 4,3 이렇게 되지 않나? 그죠? 요거는 마삼마사죠? 마삼마사.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뒤집어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요렇게 몇 쌍이야? 4쌍의 XY 쌍들이 나오겠다. 그죠? 자, 넘어가서 7번으로 갑시다. 26분. 시간 많이 남았어. 조기 퇴근의 미래. 자, 7번은 이런 문제를 이제 풀 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조금 해야죠.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걸 여러분이 대칭형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이걸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본다면 밑에 있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거 아니야. y는 k-x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k-x의 제곱 이거는 8 이렇게 되죠. 그럼 전개시키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요 2차 방정식에서 x값이 만약 2개 나와버리면 그럼 y도 같이 2개 나오면서 두 쌍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한 쌍의 해만 존재한다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이 0인가? k제곱 16이죠. 그러면은 k는 풀마 4가 되겠고 그 k 값들의 곱은 그랬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겉에 포장을 해놨지만 결국 까놓고 보니까 2차 방정식의 중근 판별식에 대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내려가서 9번 문제 보시면 대각선의 길이가 17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의 가로의 길이를 2m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2m 늘렸더니 땅의 넓이는 처음보다 10만큼 늘어났다. 자 그러면 당연히 처음 가로의 길이를 뭐 x, 처음 세로의 길이를 y 이렇게 잡으면 얘네가 이제 변한 거죠. 가로가 뭘로 변했다? x 마이너스 그치? 세로는 y y 플러스 2 이렇게 변했다. 그쵸? 그러면 원래 땅의 넓이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17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대각선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플러스 y제곱은 17 자, 이런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음 땅의 넓이가 xy였고 변한 땅의 넓이가 x-2y 플러스 2 이게 변한 넓이인데 그 변한 넓이가 처음보다 10만큼 크다.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다 10을 더해야 돼? 처음 넓이에다가 그쵸? 처음 넓이에다가 10을 더하면 변한 넓이하고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두 번째 식이 되고 근데 17 제곱 아니에요? 아 맞아 제곱해야죠. 잘 듣고 있구만. 자 그러면 전개시키면은 xy 사라지겠죠? 그러면 10은 하고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죠. 그럼 넘겨가지고 나누면 7은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죠? 그럼 1차와 2차라고 바라보면 되니까 자 이거 정리해서 y는 x 마이너스 7이라고 정리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y 자리 요거 들어가면은 x 제곱 그러니까 2x 제곱에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인데 17제곱이 얼마게? 289. 그죠? 자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40이죠. 2로 나눌 거잖아.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20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겠다. 얼마로 인수분해야 될까 이게? 12랑 10이요? 안 되네요. 뭘로 될까? 뭘로 되지? 어. 8하고 15. 그쵸? 8하고 15. 자, 8하고 15 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x 값은 15라고 보면 되겠죠? 네. 양수여야 되니까. 그럼 x 값이 15면은 y 값은 뭐예요? 아까 요런 식 있었잖아요. 요런 식. 그치? 그죠? 그러니까 x 값이 15면은 y는 8이 되겠고요. 그러면 처음 땅의 넓이는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120이 돼야죠. 120.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여러분 근데 그 연습 문제 준 건 다 풀었니? 손도 안 됐어.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잃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91까지만 할게요. 91까지 하고 워크북은 51부터 54까지 여기까지 풀어 오시고 그 연습 문제 잘 풀어 오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던데요? 에이 뭐 많아. 버리려고. 그 정도야. 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도장만 받고 갑시다 오늘.